사장님들의 세금을 아껴주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 2개 올렸는데 부가세 세금 구조랑 부가세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올려놨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절세연구소에 문의를 해서 부가세를 절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희 절세연구소 상담 링크 남겨놨었으니까 혹시 부가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절세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이거 공제되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가세 공제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불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세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오늘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는 내가 낼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빼준 금액을 부가세로 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부가세를 부가세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줄여서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적격 증빙 서류라는 걸 꼭 수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사업을 위해 꼭 지출하신 비용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지 업종으로부터 발급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핸드폰 요금이나 직원 회식비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 회식비가 사업에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이 있어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요금도 대표님들은 다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시잖아요.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테리어라든지 포스기 수수료, 카드 단말기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조명 설치 이런 것들 다 비용 처리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영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걸 설치를 하시고 그냥 계좌이체를 받고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면 당하니까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세금계산서 끊어주실 거죠?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끊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안 끊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앱 수수료, 배민 수수료 이걸 은근 놓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배달앱 수수료도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꼭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용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적 용도로 쓴다면 그게 사업용 카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 거래처 대표님이랑 식사한 경우 이게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사업상 지출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상 비용인데 왜 클라이언트 대표님이랑 밥 먹었을 때 이게 매입세 공제 안 될까요? 그럼 바로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불공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무사님 제가 승용차 유류비를 썼는데 이거 기름값에 대해서 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접대비랑 비영업용 승용차 이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불공제 항목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량에 관련해서 기름값을 썼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 차량이 경차라든지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라든지 화물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업무용으로 썼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택시나 자동차 운전학원이 내가 이 차량이 없으면 애초에 사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업종들은 매입세 공제가 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인건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인건비 지출이 이 정도인데 순이익이 그래서 이 정도인데 왜 부가세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인건비는 내가 3천을 썼건 1억을 썼건 5천을 썼건 부가세를 낸 게 없어요. 그냥 직원한테 순수하게 그 돈 몽땅 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부가세를 낸 게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거든요. 인건비를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가세 너무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다섯 번째, 계좌이체 지출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격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카드 빼고는 나머지 3개는 현금 결제를 하고 증빙을 받아야만이 완성되는 건데, 계좌이체 지출만 하고 이런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적격 증빙 서류가 없잖아요. 절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지출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이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비용 이런 것들을 지출을 했을 때 이거 업무용으로 쓴 거예요, 사업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결론을 말하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사업자랑 거래한 지출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용실,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성 비용들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따라서 내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소득세에선 비용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그 다음 7번째, 개인 사업자가 1인 대표일 때, 직원이 4대보험 직원이 없을 때, 식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대표자 개인의 식대는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밥은 먹어야 되지 않니? 식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 근데 직원을 사주면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해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 중에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근데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끊을 수 있는 간이도 생겼지만 원칙적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대표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내가 발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랑 거래를 하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면세사업자랑 거래하면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냐? 내가 낸 부가세가 없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원칙은 내가 낸 부가세가 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제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꿀팁이니까 이거 주의해 주세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내는 게 부가세이기 때문에 캔버, 메타 이런 것들은 해외 사업자란 말이에요. 이 해외는 달라요. 애초에 내가 10%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내 사업자 번호를 이 사이트에 입력을 해 두시면 애초에 내가 11만 원 낼 거 10만 원 내고, 110만 원 낼 거 100만 원 내고, 이렇게 10%를 애초에 할인해서 냅니다. 근데 내가 사업자인데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안 해두면 아까 말한 대로 10%가 추가로 과금이 돼서 징수하게 돼요. 따라서 내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 입력해 두시면 10%를 애초에 부가세를 안 붙고 할인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사업용 카드를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카드로 엄청 신나게 긁으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거를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이 있어요. 나라에서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제 항목이고 이런 것들은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걸 넣었다. 그럼 나중에 추징을 하고 토해내야 되고 가산세도 내야 되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단순히 홈택스에 등록하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잘 적절하게 절세가 가능한 범위 내로 공제 불공제 항목을 대표님을 위해서 잘 분류를 해주고 세금 신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무사님을 만나서 세금을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절세연구소에 문의를 주시면 저 대표님들의 부가세 절세를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